평론가님, 네. 이 금리 인하 기대감, 또 한미 정상회담, 노란 봉투법까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오늘 움직인 테마들이 좀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좀 하방 변동성이 컸었던 국내 증시가 오늘 생각보다 조금 강했습니다. 물론 뭐 2, 3% 올라간 건 아니지만 지난주 워낙 약했기에 아유, 일단 뭐 가봐야 얼마나 가겠냐 했는데 왜 오늘은 종가까지 상승폭을 유지를 해줬어요. 지난주 흐름 보면 아침에 잠깐 떴다가 푹 가라앉아서 종가에 다시 올렸다가 결국은 계속 도돌이표 했었죠. 그죠? 네, 오늘만큼은 종가까지 상승 기조를 유지해줬습니다. 그 원인은 뭘까요? 네, 일단은 미국. 다시 한번 날아오른 미국 장세의 방아쇠가 한번 좀 당겨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완화적 스탠스를 파월이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간만에 좀 땡큐 파월이네요, 그죠? 이 우려와는 달리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매파적으로 그동안 좀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좀 주기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까지는 굉장히 좀 매파적이었었는데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요, 그죠? 근데 이번 잭슨홀에 관련해서는 미팅에서는 완화적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뭐 각 약간의 좀 단어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리스크 균형의 변화를 언급을 했고요. 고용 우려가 보이긴 하다. 고용이 우려가 보이긴 하지만 현재 고용 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함께 낮아지면서 따른 균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패드워치상 연내 두 차례 9월과 12월 2회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죠, 그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일단 시장은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적인 호재라고는 볼 수는 없는 건 아시죠, 그죠? 뭐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굿 뉴스 이즈 배드 뉴스. 뭐 이렇게 시시각각 시장은 지표 하락에 대해서 금리 인하할 거니까 좋은 거야라고 했다가 또 이 고용 지표 악화가 뭐 몇 개월 또 이어지면 아니야, 이건 경기 침체야 하면서 또 시장이 하락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일단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만 해석의 차이일 뿐 이것이 뭐 만병통치약의 금리 인하 시그널은 아니다라는 점은 일단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뭐 유동성 확대는 이제 미국도 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우호적 유동성 환경을 기대하고 특히 미국이 언제 유동성이 없었나요? 그렇죠? 뭐 아무튼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고금리 환경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준은 트럼프가 자꾸 관세 하니까 소비자한테 물가가 전이가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못하지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약간 한 발짝 스탠스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그래서 유동성 랠리에 대한 다시 한번 좀 기대감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고요. 자, 이건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얘기까지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잠깐 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자, 러셀 2000 지수라고 있어요. 러셀 2000 지수, 우리가 다우, 나스닥, S&P 500은 우리 3대 지수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러셀 2000 지수는 뭐냐면 미국의 종목들을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1위부터 3,000위까지가 있다라고 하면 1위부터 1,000위를 날립니다. 그리고 1,001위부터 3,000위까지 그게 러셀 2000 지수예요. 그러니까 시총 1위부터 1,000대까지가 날아가면 얘네들은 뭐예요? 작지만 어떻게 돼요?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지수. 그러니까 우리가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스닥을 코스닥이라고 비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디요? 그렇죠. 나스닥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는 어떻게 돼요? 독일 닥스 지수와 비교해봤을 때 더 종목 하나가 더 많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삼성전자 10배가 넘어가는 시가총액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 코스닥은 러셀 2000 지수와 그러면 비교를 해야겠죠, 그죠? 뭐 굳이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나눠본다면 미국의 마이너리그는 러셀 2000이지요, 그죠? 자, 근데 이 미국의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니까 러셀 2000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러셀 2000 지수가 급등할 이유는 뭘까요? 자, 신용 등급이 우량한 대기업들, 흔히들 블루칩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이미 신용 등급이 높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고정돼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말 그대로 조금 좀 부진한 신용등급이 좀 하향돼 있는 회사들은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돼요? 예, 이자 비용이 내려가게 돼 있죠. 자금 조달이 쉽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일단 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블루칩보다는 이런 스몰캡 종목들 중소형주들에 대한 시세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 보세요. 러셀 2000 지수 2025년 저점 기준에서 36% 올랐습니다. 자, 2024년도에도 오른 게 없었어요. 아시죠? 미국 증시도 거의 다 지대들끼리 다 올랐다. 매그니피센트 7 기술주들이 거의 다 시가총액을 독식을 했잖아요. 그죠? 러셀 2000은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몇 번을 가고 작년에도 뭐 쉬운 몇 번을 경신을 하든 말든 그냥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드디어 좀 변화가 나타났었죠. 그죠? 왜 이때 변화가 나타났었죠? 2025년부터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 뭐 비커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조가 변해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주면서 최근에 가파르게 지난주 금요일 날 3.8%가 올랐어요. 저는 이게 쭉쭉쭉쭉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미국이 확실히 파월의 금리 인하 스탠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러셀 2000 지수의 상승폭이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코스피 흔히들 이렇게 말씀 좀 드리죠. 와, 40% 올랐는데요. 저점 대비해서요. 자, 저점 대비해서 40%가 올랐습니다. 와, 올해 6월, 7월 확실히 뜨거웠던 구간에 여기서는 코스피가 전 세계 수익률 1위였었죠. 그죠? 와, 그럼 코스피가 지금은 쉬지만 올해 무지하게 올랐네. 코스피. 지금은 그러면 늦은 거 아닌가요? 개인 투자자들 그럼 언제 들어오시려고요? 그죠? 늦은 게 아니고 이 올라가는 40%가 특정 업종 및 종목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내 계좌는 40% 수익 안 냈잖아요. 그죠? 이거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지수가 아닙니다. 40%. 왜 비교를 좀 해드릴까요? 코스닥은 25%밖에 안 올랐어요. 자, 올해 저점 기준에서 25%. 자,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코스닥은 몇일까요? 이따가 볼게요. 주요국들 좀 보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 오늘도 신고가. 최근에 상해지가 짱이죠, 그죠?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27%밖에 안 올랐어요. 저점 기준에서. 작년은 집어치고요. 그죠? 작년은 우리가 워낙 꼴등이었으니까 작년 얘기 말고 올해만. 그죠? 작년에 꼴등했으니까 우리가 올해는 1등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니에요. 자, 중국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27%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또 강한 흐름을 보여주니까 이렇게 좀 착시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거죠. 자, 가장 많이 오른 쪽들 볼까요? 부럽죠? 니케이 42%가 올랐습니다. 코스피보다 작년에도 코스피 안 갈 때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도 코스피보다 더 올랐어요. 그죠? 42%. 자, 그러면 역시 미국장 해야 되나요? 나스닥입니다. 47% 올랐습니다. 네, 그죠? 여전히 전 세계 시장 수익률 1위. 네, 여전히 나스닥입니다. 47.4%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중요하겠죠. 시총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굉장히 중요하듯이요,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중요하죠. AI 대장이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뭐야? 25%? 이거 너무 지금 또 뭐예요? 꼴등이죠, 그죠? 작년에도 꼴등, 올해도 꼴등, 그죠? 25%가 올랐다 한들 이게 많이 오른 수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긍정적인 변화들이 보이고 있죠. 코스닥.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 상승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코스피 쪽은 있잖아요. 조선, 방산, 원전. 지금은 지수가 갇히면서 다시 내려가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시원하게 뚫고 갈 수 있는 뭐 바이오요? 뭐 엔터요? 없었어요. 이제 나오고 있죠. 그죠? 알테오젠 나오고 있고 SM 나오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이 슬슬 종목들은 업황도 그렇지만 신고가를 통통 치는 거 보면서 시세를 이게 종목 업종이든 지수든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시장을 보면서 종목도 보지만 종목을 보면서 시장을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뭘까요? 뭔가 변하고 있구나. 이제 순환매가 좀 돌 수 있구나. 자, ADR 지표입니다. 제가 지난주 증시가 폭락할 때 급락하고 안 좋을 때 이걸 갖고 왔었어요. 월요일 날.
이게 여기까지 내려가면 과매도 국면입니다. 20일 동안 평균 낸 상승과 하락 종목의 나누기 비율입니다. 자, 86%로 많이 올라왔죠. 그죠? 자, 그러면 과매수 국면일까요? 과매수 국면은 125 이상.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주에 75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86 된 거예요. 그죠? 저 위는 과열일 때는 120. 지수만 이렇게 놓고 보면 시총 상위지수 삼성전자만 5% 올라가면 지수는 한 2% 올라갑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만 놓고 보면 종목들이 잘 안 보여요. 시장 상황은 양적인 거는 지수지만 시총 상위주지만 질적인 거는 이 ADR 지표를 봐야 됩니다. 많이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질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DR 지표도 계속 보세요. 80 이하면 매수해야겠죠. 지수선 찍찍 이평선 찍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뭐 750선 지지하면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더 확실한 지표는 과매도 시장이 너무 투매에 나오고 있다. 이거는 너무 심하다. 80 이하에서는 매수. 그러면 웬만하면 먹어요. 크게 먹어요. 그죠? 지금 돌아서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번 더 코스닥 한번 세게 갈 것 같습니다. 자, 과매수 120을 넘어간다. 여기 찍으면 얼마 못 가고 반드시 꺾여요. 그죠? 얼마 못 가고 반드시 꺾입니다. 이런 흐름들. 그래서 여기를 수치를 80과 120으로 정해놔서 보통은 이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이 밑으로 들어가면 투매하지 마세요. 시장에 겁먹지 마시고 매수를 하시고요. 120을 위로 넘어가면 너무 또 자신만만해서 막 미수 신용 같은 거 쓰지 마시고 그리고 오히려 수익 난 것은 다른 계좌에 은행 계좌에 좀 빼놓고 이렇게 좀 매매를 이 ADR 지표를 놓고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85입니다. 최소한 요거 100 갈 때까지는 계속 공격적으로 매매하시고 저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중소형주를 매매할 거니까 코스닥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저는 삼성전자 안 합니다. 잘. 하이닉스 잘 안 해요. 그죠? 2차 전지주 갖고 온 거 보셨어요? 잘 웬만하면 안 합니다. 이런 업황 내에서 똘똘한 스몰캡 종목도 시가총액 2천억, 3천억 요렇게 종목도 저는 종목들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9월, 8월 말부터 9월 가을 장세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 왜 제가 여기서 좀 얘기가 나올 거라고 좀 얘기가 좀 많이 들렸었어요. 근데 아무 얘기 없더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피셜을 좀 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대통령실 자체가 좀 정신이 없지 않았을까 이것까지 좀 컨트롤할.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시간으로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1시 15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하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이미 저는 가이드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워낙 또 변수가 많죠. 보통은 실무진에서 다 협상해 놓은 거 대통령 둘이 만나고 둘이 그냥 공표하고 발표하고 그냥 내려오는 자리가 정상회담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그냥 실무진 내용들 다 볼펜 하나 갖고 와서 다 없애버리니까요. 그죠? 그런 변수가 있긴 하지만 뭐 큰일은 없지 않을까. 자, 그러면 국무회의 이게 정말 12월 9일까지 갈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조금 요게 약간의 걸림돌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제가 신발에 그 돌멩이가 하나 들어가 있는 느낌 있죠. 그죠? 빨리 뛰고 싶은데 이게 자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멩이가 빨리 신발에 좀 빠지기를 저는 좀 기대해 보고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좀 뭐 정부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좀 확실한 입장을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바람이고요. 신발에 돌멩이가 좀 빨리 빠지기를 아마 뭐 가을 장세에 빠지면 더 좋겠죠. 분위기가. 일정을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없어요. 무조건 하나. 엔비디아. 그죠? 오늘 있는 한미 정상회담은 뭐 원전 이 마스가 조선
이쪽이 뭐 셀온이 돼서 빠질지 오를지 뭐 요 정도 그냥 업황 두 개 놓고 요 정도 뭐 방입이 뭐 얼마로 할지 뭐 그 정도가 키포인트지 지수 자체를 방향을 바꾸는 이 모멘텀은 아니거든요. 이벤트는 아니니까 지수 글로벌의 방향키는 동서 방향키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엔비디아 굉장히 실적 늦게 발표하죠, 그죠? 다 파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쉴 때 실적으로 쉬면 어닝 시즌 다 끝나고 다 실적 계산하고 있을 때 다시 모여 하는 거죠, 그죠? 엔비디아가 마지막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날 이벤트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항상 세론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주가가 워낙 고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주들은 저는 이번 주는 좀 많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수요일 기점에서는 약간 반도체주들 조금 AI 관련주 조금 정리하시면서 말 그대로 저는 디데이가 있는 테마는 전날 만약에 대선 테마라도 대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일이다. 그럼 저는 한 10일쯤에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죠? 디데이가 딱 정해져 있는 테마는 저는 되면 세론. 그러니까 안 되면 악재 발생. 그러니까 호실적이야. 그래도 세론이 나올 수가 있고요. 실적이 안 좋아. 그럼 작살 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약간 디데이가 있는 테마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AI 관련 반도체 섹터와 관련해서는 아마 한 수요일쯤 화수 쪽에서는 최소한 수요일 아침까지는 조금 정리하면서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요. 오늘 이번 주도 이벤트는 뭐 이 정도로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모르시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계속 여기 QR코드 나가고 있죠. 커뮤니티방 오셔가지고 시황 점검 꼭 하시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결과물들 제가 내일 오전에 지금 뭐 저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내일 오전에 관련한 내용들 뉴스들 또 제가 생각하는 이 포인트들을 종목과 녹여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안 들어오셨다면 꼭 QR코드 찍고 오늘 들어와서 같이 한번 시장 점검 이번 주 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